먼저 저 소개를 하면 저는 요 카페 직입니다. 포유이고요. 피 이게 닉네임을 정할 때 이제 이게 여러분을 위한 피이다 이렇게 카페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대표 강사예요. 그래서 제가 강 교수란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어 저기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하고 P를 3개를 땄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전기하고 소방하고 기계를 땄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전기를 목표로 하거나 소방을 목표로 하거나 기계를 목표 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 또 멘토이기도 할 거고요. 토모피를 또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모피는 또 같이 시험장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피 목표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해서 좀 많이 따려고 지금 열심히 저도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는 이제 어느 쪽으로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예요. 신재생 에너지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요즘 정권 들어서 이제 특히 이제 건축 분야에서 저를 많이 찾고 있어서 저를 또 볼 수 있는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 하고 풍력 발전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관련해서 이제 정부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EC라든지 그다음에 아시는 분 아시겠죠. SMP라든지 그런 관련해서도 저 관련 전문가고 그다음에 에너지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나 EMS라 그러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 해서 그런 쪽도 이제 제가 연구도 많이 하고 요즘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페를 만든 거는 이제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게 카페 정보를 한번 보면은 카페가 2005년에 만들었어요. 제가 이게 이제 회원수가 한 6,000명 되는데 벌써 한 15년이 됐어요. 제가 이제 교사를 딴 지도 한 정도 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말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각 공기업, 대기업 1호는 거의 제가 다 배출했습니다. 해갖고 미국 교사 또 전도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학원 말고도 다른 데도 강의를 많이 했어요. 이 이전에는 이제 한국 교사 강의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영어 수학도 좀 강의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어 공부를 내한테 했다는 분도 있고 공개했다는 친구는 수학 공부를 내 강의 보고 했다는 분도 있고요. 저 예전에 전기기사 동영상도 제가 최초로 찍었어요. 최초로 찍어가지고 내 전기기사 동영상 봤다는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노량진에서는 좀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습니다. 왔고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처음 발단은 이제 FPP잖아요. 이게 이제 파이어 프로텍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라 해서 사실은 제가 이 카페를 만든 계기가 이 미국 소방기술사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만들다가 앞전에 있던 학원에서 소방 말고 다른 것도 좀 하자 해가지고 이게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카페가 좀 다른 전공을 하신 분도 이 카페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계기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에 관련된 거는 카페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방은 좀 제가 좀 애착을 가지고 이렇게 카페를 좀 만들었어요. 처음에 15년 전인데 그 당시는 이제 소방에 대해서 안전,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그게 좀 더 사회 기여나 남들로 차별화된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외에도 쭉 다른 분야까지 이제 좀 많이 이제 확장이 좀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보니까 이제 처음 공부를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미국 기술사에 대한 최근 출제 경향하고 미국에서 공부 방법론하고 단기간 합격 비법 그 다음에 미국 기술사 전망 및 취업 방향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오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채널이 또 있고요. 그래서 취득하시더라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성집성 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미피닷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계속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있어요. 기타 이제 문의는 이제 이메일 또는 이제 여기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PF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많이 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두었던 자료고요. 준비 방법이나 준비 기간이나 뭐 비용들, 피국내 활용도라든지 FAP 주등록 과정 및 학력 인정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기술을 왜 준비하는지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물어보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제가 조사를 했어요. 이게 수강생 피드백을 받아봤더니 자격증 수당을 준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 이런 거 미국 기술사가 상당히 이제 가치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현대건설,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한전기술이 자격증 수당을 주고 있어요.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급 가산점을 많이 반영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초기 멤버들이 한 IMF가 왔어요. 1997년도.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 기술사에 대한 가치를 좀 많이 같이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한국 기술사 강의를 좀 했고, 한국 기술사도 조금 또 이제 같이 가지신 분들하고 미국 기술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기 대기업들도 준비를 좀 하시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취득해서 부사장도 되시기도 하고 사장 되시기도 하고 그다음 수석 엔지니어가 미공정당 수석 엔지니어 되시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20년에 걸쳐서 성공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이 수장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수당 제도를 만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확장이 도와도 지금 또 확장이 됐고 그래서 이직을 많이 해요. 또. 이 자격증만 보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중소기업 계시다가 여기 이제 학원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되고 그래서 좋은 이직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수 자리도 많이 가셨고요. 그래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주권 취득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NIW 영주권이라 해서 뭔가 하면 이제 N이 뭔가 하면 내셔널이라 해서 미국의 이제 연방을 뜻해요. 내셔널이라는 게 보통 미국 같은 경우 스테이트 단위로 움직이는데 내셔널이 이제 연방이라 해서 아주 이제 연방을 다룰 때는 특별한 이슈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연방에서 인터뷰를 I가 인터뷰예요. W가 뭔가 하면 웨이브 한다는 말이거든요. 연재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NIW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 영주권을 많이 받게 해드렸어요. 같이 하는 또 협력업체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도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의 취업이 힘들어요. 미국 기술사가 있어도. 이게 불법 체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주권이 없으면. 그래서 영주권이 이제 기본적으로 따져야지 미국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요걸 먼저 많이들 하세요. 미국 기술사 따면. 근데 미국 기술사를 따고 나서 이걸 하면 쉽게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미국 기술사를 가지시고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한 3개월, 4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비자를 받는데도 3, 4년 고생하시는 분들이 수강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비자 하나 받고. 요즘 특히나 이제 취업 비자도 이제 발행을 안 해준다,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매덕을 들여도 취업 비자 하나 받기가 힘들다. 뭐 사기 당했다는 요즘 그 트럼프 정권이 원망스럽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제 수강생들은 그 에너지 영주권은 최근에 아주 더 쉽게 그 노동청에서 인터뷰도 면제 받고 한국에서 편리하게 더 빨리 인터뷰를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서 영주권을 쉽게 받고, 그 젊은 친구들은 이직도 훨씬 더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직이 그 미국 같은 데 기회를 훨씬 쉽게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엔지니어 쪽 외국인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어도 이제 PE가 있으면은 그 이직이 이제 아주 그 좋은 연봉에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이제 뭐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텍사스주하고 NIW 텍사스주하고 뭡니까? 상호 인정 제도죠. FTA. 그래서 상호 인정을 통해서 국내 기술사를 이제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을 안 치르고 취득할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기술사를 따서 이제 이렇게 국내 기술을 지나간 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내 기술사도 공부는 해보아야 된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미국에서만 계시다가 한국 기술사를 시험도 없이 취득을 했더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 용어도 잘 모르고, 영어는 잘 하는데 한국의 용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 쪽 보면 영어로는 이제 서큐트 브레이크라면 그런 걸 막 하는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 차단기란 걸 잘 모른다든지. 그래서 소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좀 달라요. 한국에 쓰는 용어하고 이게 일본을 통해서 변형되다 보니까 용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포소화설비라고 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폼이거든. 폼 소화설비인데 못 알아들어요. FOAM 해가지고 거품으로 이렇게 소화를 하는 소화설비가 있는데, 쟤네들은 이제 폼이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소화설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공부하신 분이 이제 용어가 이제 정립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기술사들하고. 그래서 한국이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전 세계에서, 저도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조선시대 흥성대원 때부터 워낙 폐쇄 정책이에요. 거기 이제 나라를 보호할 수도 있고요. 장점. 그래서 한국 기술사들이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전 세계에서 보면. 그래서 한국 기술사들하고 소통이 좀 되는 게 중요한데, 미국 기술사가 사실 가치는 훨씬 높아요. 훨씬 높은 건 사실 이 외국에 딱 나가면은 한국 기술사하고 미국 기술사 비교하는 자체가 좀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입찰이나 모든 데서 한국은 써먹을 때가 한국밖에 없고요. 그냥 미국 걸 다 쓰고 있는데 한국만 한국 기술사를 더 알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안 그렇거든요. 캐나다도 안 그렇고, 유럽에는 아예 이제 중동 쪽은 미국 기술사 자리를 아예 잡았어요. 자국의 기술사 제도가 없어요. 상호 인정만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미국 기술 가치는 국외만 나가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만 딱 있으면 이제 그걸 느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국내 기술사 소통을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술사를 이제 취득을 안 하더라도 공부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영어도 알고 뭐 이렇게 돼야 사실 한국에서 일하기가 편해요.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통 취득 과정은 그래요. 이제 FE를 먼저 한국 기술사에서 접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한국 기술사에서 다 접수를 합니다. 이게 그 피어슨 센터라고 전 세계에 이제 피어슨이라는 분이 그 미국 시험의 편리성을 위해서 기부를 해서 한국에도 피어슨 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이제 그 센터가 있고요. 중동, 뭐 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미국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국 시험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기술사회하고 같이 해서 시험 장소를 이제 전혀 영어가 안 되더라도 미국인들은 좀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영어가 안 되더라도 우리 기술사는 취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어메리칸 드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접수를 하게 됐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이제 접수를 할 때도 영어를 싫어해요. 한국 기술사에서. 영문 졸업증서 내면 내지 말고 한글로 된 졸업증서 들고 오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한국 기술사 통해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많이 물어보세요. 토익을 많이 보시거든요. 한국에서는. 토익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면 이런 어려운 시험을 도전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토익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300점, 400점 정도가 이제 사실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엉치 충분에서 붙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영어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시험도 그렇게 취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을 통해서 편하게 접수하시면 되고, 시험은 이제 한국에서 다 봅니다. 피어슨 센터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컴퓨터로 봅니다. FE는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 해서 컴퓨터 앞에서 하루에 15명 정도를 TO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FE 뭐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뭐 AICPA라든지 다양한 미국 시험들이 거기서 보기 때문에 이제 미국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최대윤을 그 자리 수를 1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서 접수를 360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좀 빨리 하셔야 되는데, 보통 언제 하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요일을 정확하게 하려면 보통 2, 3개월 전에는 해야 되고요. 보통 1개월 전에 하면 이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날짜는. 없으면은 이제 계속 피어슨 센터에 이제 전화를 해야 돼요. 한국에 통해서 전화하면은 이제 운 좋으면 이제 바빠서 이제 출장 때문에 회사 출장 나는 못 본다 해가지고 그 TO를 오히려 이제 반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도 또 있다고 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E를 붙고 나서 한국 교육을 통해서 PE 시험을 보시면 돼요. 자, FE 때 꼭 필요한 거는 이제 한글로 된 공학사가 나와야 돼요. 졸업 증명서에 공학사라고 나와야 돼요. 이 학사 되면 시험을 못 봐요. FE 시험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 증명서를 떼어 보시고 거기가 이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요즘 엄격하게 이제 못 보니까 편입을 하셔야 돼요. 학점은행제라든지 사이버 대학교라든지 이렇게 편입을 하셔가지고 공학사가 나와야 되고, 석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학부는 문학사가 돼도 석사가 공학사 나오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시고,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일부 이학사가 있어요. 일부 대학이 건축학과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인정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국기술사에 담당 학력 인정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게 안 되면 미국에 가셔 보셔야 돼요. 미국은 누구나 다 엉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엉치를 하시면 돼요. 어디서 엉치하느냐? 추천하는 주는 보통 캘리포니아인 것 같아요. 거기도 피어슨 센터가 있어서 캘리포니아 보통 LA 쪽에서 많이 보세요. 그래서 비행기를 한 10시간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시는데 뭐 그런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학사인데 나는 학생운전하고 사이버 대학교 뭐 대학원 진학 싫어. 빨리 좀 보고 싶어 하면은 직접 미국 현지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수를 거둘 때는 한국기술사회에 하지 않고 또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NCES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요즘은 구글이 홈페이지를 트랜스레이트 해 주잖아요. 그죠? 영어가 좀 약하시더라도 충분히 이제 들어가서 내용을 좀 볼 수 있어요. 여기 회원가입은 필수예요. 이 시험을 보시려면. 그래서 nces.org 뭐 n이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연방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시고 조심해야 될 거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잊어버리면 찾기가 좀 힘들어요. 네, 직접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해야 되니까 시차도 다르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능한 잊어버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오레곤주를 이제 접수를 해야 되고요. 오레곤주 접수를 하고 시험 장소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면은 가장 가까워요. 뉴욕보다는 캘리포니아가 가까우니까 LA 쪽 비행기도 많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들 이제 보셨어요. 오레곤주에 하고 시험 장소는 비어슨센터를 LA 선택해야 되는데 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국 교사에서 그걸 맡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비어슨센터는 이제 반드시 한국 교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시험을 못 봐요. 그거 사이트에서는 접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한국 기술사에서 이제 성인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 기술사에는 공학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 시험을 못 보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 있는 주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특징이고 그러니까 P도 마찬가지예요. P도 이제 나는 이제 한국에서 보려고 그러면 아까 뭐 공학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경력이 몇 년인가면 4년이 필요해요. 다 이것도 이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한글로 된 한국 기술사는 한글로 된 경력 증명 제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 외국 걸 막 제출하면은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담당자하고 합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공정을 한글로 다시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영어로 외국 걸 내시는데 외국 걸 넣으면은 여기 공정사무소가 인터넷 찾아보면 있으니까 한글로 공정을 좀 받으셔야 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고 이제 미국에서 시험을 보려면은 이제 당연히 오레곤주에 또 접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장소는 이제 P 같은 경우는 오레곤주에서 시험을 접수를 하는데 장소를 LA에서 못 봐요. 그래서 오레곤주에서 봐야 돼. 그럼 오레곤주에 있는 살렘시에 있는 그 또 피어슨 센터가 있어요. 오레곤주에 이제 그 살렘시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LA 도착하셔가지고 렌트카 하나 하고 한 4시간, 5시간 차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또 그 내부의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러면 1시간 정도에 갈 수 있는 거리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시험을 또 보러 많이들 가십니다. 그래서 공학사를 안 보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를 여기서 합니다. 한국교사에서 사이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절차는 이제 그 FE 시험을 합격하면 서티라 그래요. 서티가 하나 줘요. 합격했다는 시험을 합격했다는 서티를 줘요. 서티피케이트라 해서 서티를 하나 주고
P를 보면 이제 한국 줄 서줘요. 아, P 시험 네가 합격했어. 하나 줘요. 그럼 그냥 시험에 합격했다는 저기 합격에 대한 통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FEP는 시험만 합격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학력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미국 NCEAS에서. 그리고 요것도 결국은 여기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학점에 대해서 그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미국에 이제 준하는 그, 그, 그 학점을 이수했다는 걸 다시 한번 NCEAS에서 학력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가장 또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 학원 다니면 나중에 그건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다. 공학사. 예, 예, 공학사. 예, 예. P 볼 때도 한국 걸로 주세요. 한국으로 주세요. 예, 예. 영문으로 그거는 다시 해야 돼. NCS 사이트 미국 거니까 영문 학점도 다 제출하셔야 돼요. 아, 원본을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제출을 해서 학력 인정은 이제 미국,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 본토에 있는 NCS.org에 자료를 다 업로드해요. 업로드해서 그 본인들 스캔을 다 받아서 업로드하고 원본도 송부해야 돼요. 네, 직접 그 외국에 보낼 때는 주로 페덱스하고 그다음에 DHL 이렇게 많이 보내죠, 그죠? 아니면 우체국에서 보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보내셔야 돼요. 한 몇만 원 들어갈 거예요. 네. 배로 보내고 막 이렇게 이상히 보내면 안 되고, 추천하는 건 DHL이나 페덱스를 추천해요. 한 2, 3일 만에 들어가 버려요. 비용 한 4, 5만 원 할 거예요. 빨리 가고 누가 받았는지까지 다 트래킹이 돼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뭐 택배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좀 보내면 되는데, 보통 이제 학년 인정할 때는 그 우체국이 또 있어요. 싸고 보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내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학년 인정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받고 나서 그 주등록을 또 해야 돼요. 이거는 50개 주 각각 그 주마다 라이센스가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레곤에 했다 오레곤 쓰는 게 아니고 켄터키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에만 써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왜 3개씩 2개씩 따는가 하니까 연방과제가 있어요. 요즘 예를 들면 동서부에 우리나라 같은 KTX 철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막 줄을 여러 개 걸치잖아요. 그럼 그것도 설계 단계 스탬프가 이제 P 스탬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많이 정말 능력 있으신 분들은 뭐 20개 저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주를 미국은 연구 자격증을 안 주고 2년 단위로 딱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 개 줄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동이나 저기 뭐 인도나 중동 이런 쪽 다 입찰할 때는 USAP만을 보지 그 어느 줄 등록했는지 보지는 않아요. 스탬프 자체가. OECD에서도 컴프레스 파트나 이렇게 보면 반드시 미국 스탬프를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줄을 특정 줄을 지칭하진 않으니까 그 유효한 한 주만 등록해도 유효한 거예요. 근데 미국 본토는 달라요. 미국 본토는 이제 연방 프로젝트를 할 때는 P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미국 자체에서 트럼프 자체가 워낙 건설 사업을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11P가 이제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이 이제 토목 건축 쪽 P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요즘 각광을 받고 있어요. 신재생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개 주를 좀 실제 미국을 가려면 뭐 오레곤, 켄터키 이게 중부 가까운 거 하나, 서부 하나 이렇게 해서 좀 하나씩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3개를 많이 등록을 하시면 아주 좋긴 좋아요. 근데 이제 비용이 조금 들어가죠.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없으면 2주 중에 보통 한 주만 하시면 돼요. 한 주 하고 있다가 필요성에 따라서 나중에 줄을 또 등록, 이제 한 개만 해라면 두 번째는 쉬워요. 첫 번째가 조금 까다로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등록하는 노하우는 또 있으니까 하고 또 열심히 다니시면은
주는 쉽게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이용하면은 이제 FE하고 P 시험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학력 인정이나 주등록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학원을 좀 열심히, 오프도 열심히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잘 사게 나면 정보 공유가 상당히 빠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노하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등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만약에 혼자서 공부하시면. 그런 게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노하우가 다 있어요. 취소가 됩니다. 라이센스 날라가 버려요. 2년 단위 갱신을 임시로 템포러리 주니까 이 주마다 달라요. 2년, 3년 이렇게 있는데 자꾸 갱신을 뭐 안 하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돈이고, 이제 돈은 꼬박꼬박 한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돈을 계속 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경력 관리를 하거든요. 그 관련된 서류를 이제 잘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 개발 계속 하고 있다든 증서를 내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이제 저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소리를 좀 내야 되고요. 요즘 뭐 사진도 좀 찍어내고 동영상도 좀 내기도 하고 랜덤하게 이제 체크를 해요.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은 좀 더 특별하게 이제 랜덤 체크해서 걸리면 이제 좀 조금 그 자료를 잘 평상시 모아놔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실제 어떤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받았다는 그 증명 자료들만 잘 되면 어렵지 않게 이제 갱신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한글로 돼 있으니까 그 영문으로 다시 이제 그 공정료 얼마 안 하거든요. 예, 영문 공정을 이렇게 트랜스레이터 해가지고 돈 몇만 원 안 하거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이제 돈 있는데 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인터넷 찾아보셔가지고요. 그런 문서 공정, 번역 공정 이런 데 찾아보면 몇만 원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대표만 쓰고요. 요 주에 대한 우리 학원 노하우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주는 좀 까다로워요. 가장 이제 무난한 주고요. 나머지 주들도 하는데 사실 근데 본인이 필요성에 의해서 도전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주가 역시나 그 NY 주하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주인데 거기는 좀 까다로워요. 예, 그래서 그런 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예,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예, 다 비슷해서 한 주 정도만 등록을 편하신 주 하나 하시면 돼요. 본인에 맞춰가지고. 예, 보통 그렇게 하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NIW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주권이 이제, 받기가 좀 쉽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사이트는 이제 실질적으로 분석을 좀 해두었는데요. 아무튼 참고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취업 관련해서는 이제 잡서칭이라든지 링크드인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연봉 비교도 하나씩 올려두었는데요. 요거를 일일이 다 치려면 힘드는데 이 자료를 나중에 우리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클릭하면은 바로 링크가 되게끔 또 올려드릴게요. 오늘 자료는요. 자, 이야기를 했듯이 한국하고 비슷해요. 비슷하게 이제 기사나 기술사나 이제 똑같은 이런 시험 제도가 이제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주 유사합니다. 보통 준비 기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요. 보통 FE는 3개월 공부를 많이들 하세요. 3개월. 그러니까 좀 시험이 합격률이 높은 편이야. FE가 보통 한 70%, 60% 선의 합격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 기사를 보면 2차까지 보면 한 10%예요. 1차에서 한 20%, 또 2차 실기에서 반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한 10%인데 비해서 미국 기사 같은 경우는 한 6, 70%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열심히 하면 이제 학원에서 이제 주어진 교재로 열심히 하면 어렵지 않게 붙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도 한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P는 이제 합격률이 여기도 6, 70%예요.
좀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는 합격률이 보통 한 2%예요, 1차가. 2차가 이제 또 그 중에서 한 반은 떨어뜨리니까 거의 1%대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한 시험이 1차, 2차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객관식 사지선다예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도 실제 한 반 정도만 푸시면 돼요. 80문제 나오는데 한 반에서 60%, 그러니까 조금 더 풀면 대부분 이제 합격을 이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이 좀,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한국에서 쓰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하게 그 합격률을 낮추는 기득권이 낮추는 입장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50억 인구를 좀 상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퍼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다 붙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그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딱 있어요. 있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NCES 자체에서 기출문제집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제 문제를 제공하듯이 거기서 그 제공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집만 열심히 보면 사실 근데 보더라도 뭐 답만 달달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학원에서 하는 거는 NCS 문제집 딱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바운드리 내에서 그 개념만 잡아주면은 무조건 쉽게 합격해요. 그래서 보통 3개월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출제기관에서 그 NCES 출제기관에서 그 제공하는 문제집이 있는데 그 문제집을 얼마나 이제 잘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공부 준비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당당히 결정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바운드리를 잘못 잡으면 엄청 어려운 시험이에요. 우리 학원 오기 전에 한 6, 7년 공부한 박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혼자 하시다가. 근데 이제 학원에서 보통 이제 한 3개월 정도면 다 합격을 해요. 우리 동영상도 제공하고 하니까 틈틈이 공부해서 많이들 평균 3개월 걸리고요. 그러니까 등록하니까 이제 학력 인증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라이센스 등록 관련된 서류 챙기고 하면 보통 한 3개월 가요. 그래서 총 본인 손에 라이센스 취득까지는 9개월 보통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 1년이 금방 갑니다. 이제 준비하시다 보면. 그래서 우리 카페 자료실에 가보면 정보 공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보 공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E는 360일 어디든지 볼 수 있어요. 수시로 볼 수 있고, 1년에 분기당 한 번씩 해서 최대 3회씩 가능해요. 그래서 1월달 떨어지면 이제 3월까지 못 봐요. 또 한 분기별로 볼 수 있어요. 4, 5, 6월 달에 한번 보시면 되고, 또 떨어졌다 싶으면 이제 7, 8, 9월 달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또 떨어졌어. 그러면은 10, 11, 12는 못 봐. 왜냐면 1년에 3번의 응시를 제한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돼요. 보통은 3번까지 안 갑니다, 이제. 3번째 간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보통 이제 한 번 내지 2번에 다 붙으시니까 이제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저 학원 교재 열심히 하고 동영상 열심히 들으면 뭐 어렵지 않게 붙는 것 같아요. 그다음 PE는 지금 4월, 10월 2번을 보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보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종이 베이스를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CBT를 볼 때는 당연히 어디 가는가 하면은 360을 수시로 볼 수 있는데, 어디서 보는가 하면 똑같이 피어슨 센터 서울시청 옆에 있어요. 이제 거기서 봅니다. 그래서 그 PE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이제 토목 PE는 이제 토목 기술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오픈북으로. 근데 이제 기계 PE는 올해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어슨 센터에서 FE처럼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로 그 서울지청 옆에 있는 피어슨 센터에서 봅니다. 수시로 볼 수 있어요. 기계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올해. 지금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쉽게 이제 다 지금 기계 PE도 CBT로 이제 오히려 더 합격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토목은 이제 전기는 아직까지 이제 종이 베이스드 종이.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는 이제 CBT로 바뀌었으니까 피어슨 센터에서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하공 PE가 있어요. 하공 PE도 피어슨 센터에서 수시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시로 볼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수시로 볼 수 좋고, 소방 PE는 이제 CBT로 바뀌었는데 시험일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시험일이.
그래서 15명이 한정하다 보니까 벌써 마감이 돼버렸어. 내가 빨리빨리 원쓴다고 했는데 못 넣어가지고 지금 그 시험 자체를 못 봐요. CBT로 바뀌면서 그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정보력도 이제 학원을 이용하면은 빨리 얻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15명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 소방 같은 경우는 시험일이 특정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10월 특정일에 CBT로 보는데 어차피 한국에 있는 자리 한정이 있으니까 15명 마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년을 봐야 될 수 있나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첫 해 시행되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 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원서 접수를 좀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자, 뭐 FE는 뭐 말씀드렸듯이 공대를 와야 됩니다. 공학, 석사, 박사도 괜찮고요. CBT고요. 객관식 110문항이 나옵니다. 시험은 6시간 정도 보고 있고요. 점심시간 포함해서 그 피어슨 센터에서 봅니다. 그 한국교사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NCS에서 또 한 번 더 접수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신청을 하고 여기 가면은 어디를 선택하냐면 한국교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고 FE 시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든지 본인이 그 날짜를 선택해서 응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토일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원서가 있을 거고 대학 졸업 증명서 그 다음에 그 특이사항으로는 레퍼런스 핸드북이 시험 당일 제공을 해요. 이게 컨닝 페이퍼예요. 책자를 하나 딱 줍니다. 그 전자책으로.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그 컨닝 페이퍼예요. 거기에 시험 문제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책 보면서 찾아가 푸는 거예요. 전자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책을 하나 한 200페이지 되는 책을 주는데 그 100열 문제가 그 책에서 다 나와요. 그 책에서. 그러니까 그 책만 잘 그 평상시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딱 보는 순간 이게 어디 있다 이렇게 좀 잘 찾으면은 실제 자기 머리에 공식을 전혀 못 외우고 있어도 찾아서 푸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그 책이 하나 주어지고요. 이게 이제 무교동이 이제 그 피어슨 센터입니다. 피어슨 센터에 있고요. FE 시험 선택 과목은 이제 뭐 사지선다로 보시면 되고요. 뭐 약간은 이제 중복 선택도 한두 문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답안을 2개를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러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게 좀 있다라고 그 일반적으로 그 사이트에서는 안내라고 있지만 실제 시험 보신 분 보면은 대부분 사지 우리가 익숙한 사지 우리 기사시험 1차 시험처럼 그런 시험이 이제 지금 대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이 그 FE는 아들 디시플린을 이제 보고 있어요. 아들 디시플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일반이 가장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을 보면 좀 넓게 나와요. 수학도 나오고 뭐 전기도 나오고 기계도 나오고 뭐 토목도 나오는데 그 고등학교 역학 수준이에요. 고등학교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게 좀 일반을 많이 하세요. 일반을.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전공이 좀 어려워요. FE 전공을 선택하면. 그래서 어떤 뭐 요 중에서 선택을 어떤 걸 하시더라도 기사 시험은 어차피 동일하게 종목 표시를 안 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기사예요. 그래서 무슨 전기 기사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아들 디시플린을 추천해요. 우리 이제 학원에서도 아들 디시플린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자, 뭐 일단 뭐 장점은 전반적으로 출제되지만 쉽게 출제가 되고 이제 커트라인이 상당히 낮아요. 커트라인이. 그래서 이게 합격이 많이 하세요. 합격이. 그래서 이게 근데 토목 같은 경우는 거의 100문제 중에서 110문제 중에서 70개 이상 맞춰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떨어지면 이제 시험 결과표가 주어지는데 70개, 80개에서 결정이 나요. 이게 상대적인 평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해서 아들 디시플린은 우리가 보니까 반 정도 붙으면 붙어요. 한 50개 정도. 그래서 이게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게 커트라인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추천은 아들 디시플린 우리가 노하우를 볼 때는 아들이 낫다.
이게 반 맞추는 거하고, 아마 자기 전공이지만 110개에서 80개, 70개 맞추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이제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이제 시험 과목은 아들 디스플린이 역학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정동, 재료, 유체, 연력학. 그래서 특히 시빌이나 미케니컬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아주 수준이 낮게 나와요. 그래서 뭐 연력학도 상당히 기본적인 게 나오고 유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 교재하면 쭉 일주일간 휴가 써서 정리하고 학원 오자마자 그냥 많이 붙어 나가세요. 주로 이제 저기 가이스트노고 이러신 분들 봤더니 3일 만에 붙는 분도 봤어요. 한번 쭉 봤더니 교재 안 보고 그냥 시험장 가서 그 바로 붙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역학이 좀 강하신 분들이 쉽게 붙은 편이고요. 이제 그 수학이 강해야 돼요. 수학하고 고등학교 물리입니다. 역학이 그 정도 수준이니까 수학 역학에 강하면 쉽게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 디스플린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합격률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붙어 나가요. 90% 이상 붙어 나오고 있고요. 우리 학원 한 90% 정도 붙어 나갑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PE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종이 베이스고요. 근데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올해부터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본인께서 응시하고자 하는 게 CBT로 지금 바뀌고 있고, 여기 이제 기계도 하나 추가가 됐어요. 올해 기계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까지 똑같이 80문항이고요. PE는 오전 40개, 오후 40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80문제 8시간 보니까 한 문제당 6분짜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FE 같으면 한 문제당 3분 정도.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한 문제 3분 같으면 거의 아주 개념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FE는. PE는 사실 6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생각을 좀 빨리 해야 될 수준이 조금 높아져요. PE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개선센터에서 시험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고 한국교육사에 신청 후 NC에서 최종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 소방은 이제 보시는 분들은 10월만 시행을 하고, 이제 만일 그 PPT로 보시면 오픈북이에요. 내가 책을 들고 가는 거고요. CBT로 보신 분은 오픈북이 아니고 시험 당일날 전자책을 제공해요. 파일을 제공하니까 그거 보시고 그냥 찾아서 푸시면 되는데 거의 다 그 안에 시험 문제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전자책을 핸드북이라 그러는데 그걸 빨리 찾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컨닝에 좀 우리나라면 쉽게 컨닝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컨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유리해요. 이게 어릴 때부터 컨닝을 좀 많이 하신 분들 상당히 유리한 시험인데, 이게 뭐 머릿속에 이제 외우고 풀고 이런 건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찾아서 빨리 찾아서 이게 빨리 이제 공식 찾아서 적용하는 그런 역량이 특히나 이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예, 기계는 바뀌었습니다. 못 갖고 들어가. 핸드북 하나. 계산기는 들고 들어가고요. 계산기만 딱 들고 들어가고 그 문을 통과해요. 그래서 안경에 무슨 이게 통신장비가 있다니 다 걸려요. 요즘 보니까. 피어센터가 이제 예전에는 그게 뭐 안경도 구글 안경 이런 거 보면 통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계도 안 돼요. 이제 디지털 시계는 이제 뺏겨요. 뺏기니까 보관함이 따로 있어요. 그 앞에 사물함이 있어서 먼저 말을 합니다. 미리 이제 그 보관을 하세요라고. 어차피 한국 사람한테 안내를 해요. 그래서 다 보관하라면 보관하시고 우리 비행기 타듯이 그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니까 그 뭐 통신 장비나 적발이 거의 다 된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시계는 괜찮아요. 통신이 안 되는 아날로그 시계. 근데 이제 좀 시계가 이제 통신이 되는 시계들은 이제 뺏기니까 미리 이제 그 보관함에 다 보관하시고 그 사물에 보관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계산기만 딱 그 검사를 해요. 그래서 들어갈 때 계산기는 저들이 한번 보고 이렇게 문제가 없는지 보고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리셋은 안 시켜요. 그 메모리 리셋 같은 건 안 시키는데 한국은 지금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리셋은 안 시키니까 그거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지정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지정 계산기가. 그래서 카시오 지정 계산기를 우리 학원에서 구입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니까 그걸 사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른 계산기, 내가 원하는 계산기 아무거나 들고 가지 못해요, 이 시험은. 그래서 본인 계산기를 이제 놔두고 지정 계산기를 쓰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학원에서 나중에 구매를 하시면 돼요. 한 3, 4만 원 정도 구매를 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격률이 전반적으로 한 70%대에 머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소방은 조금 낮기도 한데, 최근에. 요거 우리나라 거는 상당히 어렵죠. 대표적인 기술사를 한 비교해 봤어요. 그것들이 이제, 건축전기는 뭐 정말 어려워요. 3.5%인데 또 반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한 1%, 1.5% 정도 합격률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시험은 지금, 조금 그래도 합격률이 기술사에 많이 높으니까, 좀 이제 부담은 상당히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뭐 하공시험 과목을 좀 정리를 해 두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을 보는데 어떤 과목이 들어가나 해서 정리를 좀 해 두었고요. 그 토목도 정리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본인께서 이 제도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바뀌니까 우리 카페 공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NCS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도 이제 지금 우리 학원에서는 요걸 많이 해요. 보통 여기 전기기사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일단 안 하시는 것 같고, 컴퓨터 쪽은.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정보처리기사 쪽, 정보관리기술사 쪽이고, 요걸로 가면은 이제 대학교 실력, 회로 제어공학이 메인이에요. 50% 이상 비중이 되거든요. 요걸 많이 하세요. 합격률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반 정도 풀면 붙어요. 근데 이게 파워를 이제 하고 싶어요. 기기 한정 계신 분들은. NEC 코드도 넣고 막. 이거는 할만해요. 이제, 나 발소면 기술사 있어 하면은 이 두 개는 강하시거든요. 열로 딱 넘어가면 힘들어요, 이제. 우리는 IC 코드를 쓰는데, 지금 NEC는 이제 많이 이제, 현대나 삼성은 이제 NEC, 거의 NEC로 가는 트렌드거든, 지금. 그래서 이제 NEC 코드를 공부를 많이 해도 미국 시험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파워는 커트라인이 또 높아요. 커트라인이 높아서 100개 중에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한 70점, 60점 막 올라간다고 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뭐 전기전자는 그냥 한 반만 붙으면 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딱 결과표가 다 나와요. 떨어지면. 붙으면 안 나오는데, 떨어지면 넣어 보니까 파워를 선택하신 분은 80문제 중에서 50개를 했는데 떨어져요. 50대인데 막 떨어져요. 근데 이제 전기전자를 하신 분은 떨어지신 분들 딱 보면은 40개, 30개 막 이런 분이고 45개 이상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기전자를 선택하면 45개 정도 반 이상이 다 붙는데, 보통 요런 걸 선택하면 이제 거의 막 70점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네, 보니까. 왜냐니까 미국 애들이 이쪽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요게 이제 어접차기로 필요한 분야인 거라. 그래서 우리는 약간 삐껴나가요. 일단 시험은 붙자. 표시가 없어요. 선택한 표시가. 라이센스에. 그래서 라이센스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자격증 자격증이고, 일단 따고 나면 이제 뭐든지 가치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공부하면서 일석이조가 잘 안 됩니다, 이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전자를 좀 추천해요. 근데 이게 전자회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힘들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강의가 다 있으니까 그 강의 보고 충분히 따라오면 됩니다. 따라오면은 전자도 다 그렇게 붙어 나가셨어요. 한점 멤버들도 다 붙어 나가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도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오전은 다 봐야 돼요. 다 보는데, 오후가 이제 토질 기초로 다 가는 게 맞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토질 기초. 이게 다른 거를 나는 교통을 박사까지 했어, 뭐 이렇게 하는데 떨어져요. 커트라인이 높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지호가 가장 나요, 제가. 한 15년간 이거 하면서도 수많은 분들이, 건축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수자원 하신 분들도. 이게, 오전이 없습니다, 이제. 이제 오전도 이거 선택 과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전기는 이제 다 전체 과목 안 보고, 요 딱 회로 제어만 잘 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회로 제어니까 이거 전기기사 때 이 두 과목이 거의 50%예요. 그러면 합격이래. 근데 전자회로가 좀 넣으니까 디지털 논리회로하고, 그거는 이제 조금 보셔야 되는 거예요. 통신은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통신은 포기하라 그래요. 하고 뭐 기본적인 좀 보는데, 주로 이제 회로 제어고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하는데, 오전도 그리 놓고 오후도 그리 놓는 거고, 토목 같은 경우는 오전은 뭐 일단은 다 놓아요. 이게 넓게.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토목이. 싹 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를 선택 과목인데, 이거 토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 다 했는데 추풍낙엽이에요. 카이스트 박사님애가 나 구조 전공했다 해가지고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진짜 국내에서도 뭐 교수님도 하고 삼성에서도 유명하시고 하는데 떨어지시더라고. 쉽지가 않아요.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교통 전공했다 해서 막 도로공사 계시면 했는데 안 돼, 이게 커트레이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막 그냥 가장 쉬워요, 토질 기초가.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를 놓으나 뭐를 놓으나 다 결국은 한 3년 고생하다가 아유 그래서 지오로 가가지고 붙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지오로 가야 돼.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편이에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노하우를 보니까 무조건 시험은 또 지오로 가야 되는 거고요. 하공은 그게 없어요. 하공은 그냥 전체적으로 오후 오전 다 놓아요. 이게 이제 오후 택일이 아니고 이게 그 좀 잘못됐는데 하공은 이제 다 놓습니다. 그래서 하공은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CBT로 바뀌면서. 그 전기도 예전에는 이게 다 놓았어요. 오전이. 오후는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제도가 바뀌었어 그래요. 지금 이렇게 다 놓고 있어요. 아까 기계도 기계는 제가 소방은 오전 오후 다 놔요. 이게 싹 다 코드가 많이 넣었는데 이게 올해 CBT로 바뀌었거든요. 바뀐 거 보니까 아주 쉬워져요. 시험 코드도 제공해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아주 시험이 이제 스펙 이제 이렇게 보니까 코드 스펙들이 많이, 우리가 예전에는 막 가방을 막 2개씩 3개씩 들고 가면 야 서방이고 멀리서부터 딱 보이거든요. 야 지금 그러면 뭐 벌써부터 가방이 이민용 가방 2개를 끌고 와요. 그래서 딱 멀리 보면 야 땀 흘리면서 오는 게 서방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CBT로 바뀌면서 많이 코드가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저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코드를 몇 개만 두고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상당히 쉬워지겠구나 이걸 느낄 수 있고, 지금 CBT로 바뀐 게 보니까 시험이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니까 다 붙어요. 그냥 코드도 많이 단순화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럴 걸로 추정을 해요. 올해 처음으로 바뀌었는데, 그다음 미케니컬도 오전에 예전에 다 봤는데 이제 오전 오후 다 선택 과목으로 최근에 바뀌었어요. CBT로 바뀌었고. 그래서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우리는 이거를 무조건 가야 돼요. 요것도 막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거 합격률 보고 열로 도전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계는 기계 설계 쪽으로. 근데 현장에서 이제 기계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요거 쪽 박사님들도 결국 떨어지다가 열유체로 가서 붙어요. 열유체로 가셔야 돼요. 이게 요거는 좀 하시는 분이 있어. 외국계 기업 같은 공조냉동 설계를 하니까 요거는 이제 비슷비슷해요. 해서 요걸 하시는 분은 좀 있는데 어차피 이 베이스도 연료체예요. 연료체.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이제 열심히 하는 게 합격이 가장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선택적으로 시험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좀 플랜을 짜고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와 오셔가지고 교재만 열심히 보시면 기계도 쉽게 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은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에 등록한 사람이 한 50명 정도예요. 50명 정도인데 다 우리 학원을 이용하거나 우리 카페 멤버들이에요. 몇 명 빼고는. 초기 멤버는 이제 내랑 같이 공부한 멤버들이니까 우리 카페 멤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저는 계속 지금 15년간 강의를 해와서 한 50명 이상 배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방 같은 경우는 학원을 이용 안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이 학원이 이제 독점적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제 상당히 많이 비치하고 보완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의 다 포기 안 하면은 이제 90% 이상 다 10명 중에 많이 붙어 나가고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이제 상반기 한번 개강을 하고 하반기 한번 개강을 하고 있어요. 학원피는 이제 지금 인강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인원이 이제 좀 있으면은 또 실강도 하고 없을 때는 인강 중심 운영을 하고 있어요. 토목은 지금 꾸준히 이제 지금 개강 가장 인기가 좋아서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도 강의를 하고 있고 기계도 하고 있고 전기도 하고 있어요. 하공은
지금 이제 인강 교육을 좀 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실강을 듣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실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FE 교재는 우리 학원 자체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학원 교재만 보시면은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이 책이고 요거하고 두 개를 잘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참고 서적들이에요. 참고 서적들인데 학원에서 이제 이걸 복사를 해서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드리고 수강생 안에서만 드릴 수 있어요. 여기 저작권도 있고 해서 우리가 편집해서 드리지만은 이제 이게 수강생이 아니면 좀 곤란하고 요거는 참고서적으로 학원에 또 복사를 해드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학원 메인 교재예요. 제가 그래서 레퍼런스 핸드북이 시험 당일 제공하는 책이고 요것도 오프를 하나 주고 파일은 우리 카페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요게 학원 교재인데 요게 이제 중심으로 좀 보시면서 요런 책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돼요. P도 마찬가지죠. 다 P구도 학원 자체에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해서 하고 자 이제 나머지는 참고 교재들입니다. 참고 교재들이고요. 여기 이제 핸드북이 여기에 빠졌는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핸드북으로 바뀌어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서 시험 당일 제공하는 전자책을 많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핸드아웃이라 했습니다. 내가 프린트물을 제보를 했어요. 예전에 프린트물 하다가 이게 아주 책이 잘 돼 있고요. 일단 나머지도 참고 서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원에서 수강생 안에서 필요하시면 제본해서 여러분 공부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본 같은 경우는 구매하시려면 아마존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구매가 안 되고 아마존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원본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하시면 아마존에서 이제 어쨌든 구매가 다 가능해요. 한데 보통 책 한 권당 보통 한 50만원, 한국에 들어오면 50만원씩, 40만원씩 할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책값이 좀 비싸요, 미국 책들이. 그래서 가능한 이제 아마존 구입하라고 하는데 책값 부담이 좀 커신 분들에 한해서 학원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제공해서 드리고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인강 교재도 다 제가 만든 책 중심으로 강의를 찍고 있고요. 가능한 이제 그런 아마존에 파는 책들은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간접적으로 여러분한테 조심스럽게 아마 조금 편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목피도 이제 우리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자체 교재 편집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핸드북이 따로 있어요. 핸드아웃이 따로 있고 우리가 자체에 그런 부분을 좀 편집해서 조금 이제 수강생 안에서 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가 또 있습니다. 학원 자체 프린트물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하시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특히 이제 핸드북이 중요해요. CBT로 바뀌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제본해서 드리니까 이제 보고 보시면서 좀 익숙해지면 전자책도 드리고요. 우리 카페 가면 정혜원 자리실 가도 공유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전자책 좀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적중률 근데 팝니다. 이거는 교보문고에 팔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게 아무튼 상당한 책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평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은 평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이런 데 와야 돼 설명을 좀 들어야지 이 책은 그런 설명이 없어요. 없어서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요거는 내가 이제 아예 고생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약간 PPT 형식이에요. 내가 이게 그래서 수업을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책만 사서는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이 이제 문장이 좀 적어요. 저도 이제 좀 더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학원에 와서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이 정말 잘 썼어요. 그 많은 합격자들이 이 책도 다 붙어 나갔어요. 이거는 미국에서 사러 와요. 이 책을. 물론 미국인이 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저 핸드아웃이 이제 합격에 이제 엄청 중요한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수강비 안내인데요. 수강비 안내는 제가 이제 좀 이게 설명을 조금 하면은, 여기
6개월로 이제 수강 일을 6개월로 좀 했습니다. 6개월로 하고, FE는 이제 이게 뭔가 하면 통합 패키지가 뭔가 하면은, 통합 패키지는 이게 참 이 수강을 내가 설명을 안 하고 원래 이 과정이 하는데 제가 할게요. 그냥. 통합 패키지는 제가 그 예전에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인강 사이트 보면 그 1, 2, 3로 해가지고 예전에 찍어놓은 것을 편집을 했어요. 올해 다시. 그래서 그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이걸 올해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이게 보시면 이제 17기, 18기가 통합반이 있는데 요걸 뭐 각각 50만 원이 아니고 이건 전체를 다 열어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17기 강의 또 찍고 18기 찍고 이거 편집을 좀 했어요. 해서 실강은 와서 그냥 들으시면 되고 인강은 이 세 가지를 다 열어드릴 테니까 강좌 선택을 하고 여기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돼요. 이게 신청해. 무통장 입금으로. 뭐 돈을 그 안 받고 학원으로 전화하면은 다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를 왜 한 개만 열어주고 세 개를 열어주라니까 합격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피드백 받아봤더니 17기 강의가 좋습니다. 18기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럼 17기도 열어두고 18기도 열어둬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강의 특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수강생이 좀 이제 중심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뭐 전기 전공자 많이 오면은 또 전기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또 역학 친구 많이 하면은 역학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들이 17기, 18기가 좋았다. 그래서 예전에는 더 훨씬 많이 일어났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수강일은 180인데 제가 이제 요거는 한 번 더 정도는 180 또 연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그거는 그 저기 6개월 정도인데 6개월 추가로 연장해 드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금액은 아무튼 이제 패키지로 가시면 좀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동영상 강의는 2년까지 강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2년 연장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180일인데 뚝 떨어지고 뭐 준비 못했다고 하는데 또 돈 내려니까 부담이 된다고 해서 조금 뭐 강의를 좀 제공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저기 요 관련해서 우리 이종숙 과장한테 이서영 과장한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신규 강의는 20%인데 요거는 요런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오픈은 항상 열려 있어요. 오픈은 그래서 인강을 뭐 하거나 뭐 오프하거나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강 접수에도 오프 와서 무료로 들 수 있고 오프 접수에도 인강은 무료로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은 좀 더 간대해요. 오픈은 그러니까 온라인은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은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면은 또 한번 와서 인강은 끊어줘도 오픈은 언제나 듣게 해줘요. 그래서 내한테 물건이 좀 이렇게 있으면 예전에 수강생이다 이렇게 확실히 이제 입증이 되면 오픈은 제가 좀 우리 저기 이 과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야 좀 돈 또 낼라 어려운데 야 와서 좀 듣게 해라 그냥 와서 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또 저기 우리가 주말에 또 와서 여기서 공부하셔도 돼요. 빈 강의장 있으면 저기 204호나 와서 같이 스터디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또 주말에 시간 될 때는 옆에서 또 알려주면 돼요. 개인적으로 전 주말에 항상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뭐 상담도 또 받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업이 없는 날은.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관련해서는 또 우리 저기 이 과장이 좀 많이 또 관리를 하니까 한번 또 직접 상담 받아보시고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들 디시플린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전공은 어느 쪽입니까? 전기는 FE를 꼭 일렉트리컬로 가려 그러면 그 강의는 있긴 찍어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추천하지 않지만 전기를 꼭 가려고 그러면은 관련된 자료는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다가
그 다음에 전기는 그냥 무료로 이어드릴게요. 어렵다 그러면. 예, 예. 아, 전기피 강의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FE하고 전기피를 같이 이제 패키지로 하면은 이제 그 저기 FE 강의는 아들수로 갈 거고요. 전기는 전기전자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오프도 그렇게밖에 안 해요. 그 오프도 지금 아들 중심이고 그 전기피는 그 일렉트로닉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 예전에 이제 전기 FE는 찍은 게 있으니까 그 일부 강의를 제공해 드리는데 자료 중심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픈은 강의를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아들 전기도 예전에 해봤더니 그 별로 합격률이 오히려 아들이 낫더라고요. 네, 똑같이 해보면. 그래서 그 최근에는 아들만 진행하고 있어요. 강의를. 그래서 같이 좀 트렌드 맞춰서 가시면 오히려 합격이 더 잘 되실 거예요. 네. 빠르게 보면은 지금 뭐 7, 8월 달에도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아, 아, 챙겨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원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P를. 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감인가 하면 8월 말까지 마감이에요, 원서 접수가. 그러니까 본인께서 언제까지 시험을 봐야 되는가 하면 8월 중순은 봐야 되는 거예요. FE를. 그러니까 왜냐면 발표가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럼 발표하고 나서 합격증하고 그걸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8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8월 중순은 시험을 봐야 되고 합격 발표가 보통 2, 3일 만에 나오기도 하는데 오래 걸리면 일주일 걸린다고 보시고 그러면 일주일이니까 늦어도 8월 중순은 15일경 이전에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FE 합격해야지 8월 말까지 접수를 해야지 언제 시험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제 PBT 방식 그거는 10월에 볼 수 있어요. 무슨 과목 하시죠? 토목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월 15일까지는 보셔야 되니까 지금 7, 8월 달 한 달 만에 되느냐? 이호가 아닙니까? 그죠? 3개월이 됐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 능력이나 이제 과학 능력이 좀 중요해요. 수학, 과학이. 이게 그렇게 한번 떨어지시면 어차피 원서를 접수를 7, 8월, 이제 7, 8, 9월에 이제 더 이상 두 번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월 이제 4분기 때 한번 더 보시면 어차피 이제 이번 10월 시험은 물 건너간 거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 내년 4월로 토목을 볼 수밖에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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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갱신도 안 했더라도 이제 뭐 여유를 줍니다. 한 번만에 자격증 날아가는 게 아니고 자격증 딜링컨트가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 5년, 6년간은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강도 높은 이제 통보를 줘요. 이제 주다가 이제 나는 이렇게 얻으면 이제 그냥 자격증이 하면은 시험을 다시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예, 하는데 이제 보통 한 5년, 6년간은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면 돼요. 자격증 내가 좀 중지시켜 달라. 이 기간은. 그러면 이제 그 중지시켜 놨다가 또 이렇게 다시 이제 라이센스 활동을 하겠다라 하면 이제 그렇게 한 방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2년이라 하면은 보통 20만 원을 이제 선납을 하는 거예요. 본인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로 선납하면은 2년 동안 유효하고 2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또 갱신을 또 해야 되니까 또 2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주마다 이제 다 이제 그렇게 예, 돈을 내야지 다른 주도 다 유출을 할 수 있어요. 네. 외국인이 등록이 쉽진 않죠. 예, 서류 같은 게 예, 그렇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롭게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50개 주를 다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간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셀 수 없어 인터뷰도 봐라 그러고 와라 가라 하고 잃어버리면 힘들잖아요. 한국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간대한 주를 아까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주는 등록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보니. 그래서 3개 주 중심으로 우리가 쉽게 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P는 이제 똑같이 횟수 제한이 있어요. 하공 P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기계 P도 좀 똑같다 보시면 돼요. 세 분이. 소방 P는 어차피 시험 자체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CBT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날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방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 번인데 CBT로 보는 지금 하공이나 기계는 세 분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 바뀌었어요. 볼 수 있어요. 예, 수시. 분기별로. 예, 그리고 분기를 보니까 지금 만일 다음 달 한번 봤다면은 또 8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7, 8, 9니까 9월까지 못 보시는 거예요. 11, 12 때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시험을 못 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3월 달에 접수했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쭉 못 보다가 그 이번에 이제 튀오가 또 나가지고 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뭐 폐쇄됐다가 열렸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요걸로서 오늘 설명회는 마치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아, 그걸 가지고 이제 FTA 상호 인정으로 가려 그러면은 시험을 보지는 않고요. 그냥 자격증 하나를 더 주는 거예요. 한국 걸. 그 상호 인정이라는 게 미국 게 있으면 한국 걸 하나 받을 수가 있어요. 시험 없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심사를 거쳐서. 예, 예. 예, 받은 사람이 좀 있어요. 뭐, 이제 시- 심사가 떨어지지 않고 그까지 가기가 힘들겠죠. 뭐 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뭐. 예, 그래서 뭐 그까지 가는 게 이제 가기만 가면은 뭐, 목표 세우고 가면은 뭐 가는 거죠, 그거는. 예, 그래서 그 시험 FAP 뭐 거치고 가야 되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경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경력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경력이 어느 경력으로 했냐 해서 발송계정 경력인지 무슨 저기 토목 경력인지 보고 그 심사를 한국 기술사에서 해요. 그래서 그 경력이 이제 까다롭습니다. 이게 뭐 한국인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 걸 미국을 가지고 한국 받으면 한국인이 경력 심사를 해요. 한국 기술사에서. 그래서 그 경력은 좀 유사 경력이 돼야 되는 거죠. 다른 경력은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더 다른. 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시험 없이, 면접 없이. 예, 그렇죠. 근데 거기 관련 경력은 다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이미 이 정도까지 오셨다면은, 뭐, 이제 경력이 아니신 분들이 FEP를 도전하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검증이 다 되기 때문에, 본인께서 이제 끈기 있게 이제 단계별로 준비를 쭉 해가시면, 이제 이게 목표를 보면은 이제 어렵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단계.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끈기 있게 목표를 세우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그렇게 이제 상호 인증제도가 활용할 수 있는